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물가와 노동 지표 모두 다 쿨링되는 사인이고요. 노동 시장 쿨링되고 있다는 거는 고용 안정이 흔들린다는 얘기고, 고용 안정이 흔들린다는 거는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될 타임이 왔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오늘은 약간 속보 형태 느낌을 좀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굉장히 중요한 미국 경제 데이터들이 쭉 발표되고 있어서 그 발표된 내용들을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한번 리뷰하고 시사점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을 아예 제가 이렇게 잡았네요. 미국의 물가와 노동시장은 쿨링 중이다.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에 나온 거의 결론인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PCE 발표가 되었죠. PCE 물가는 물가 지표 중에서 연준에서 정책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물가 지표이고요. 일반인들이 많이 보는 게 CPI인데 어쨌건 간에 지난주 주말에 발표된 4월 물가가 2.75 핵심 PCE가 2.75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계속 물가가 안정화 중인 거고요. 그래서 CPI는 비록 아직 좀 높지만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PCE 물가는 이제 연준의 타겟이 한 2.5%니까 거의 연준 타겟 근처에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75인데 앞으로 더 내려갈 것 같니? 라고 했을 때 결론은 좀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볼게요. 그 힌트는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가 금년도 노란 색깔, 파란색이네요. 파란 색깔의 금년 이제 월별 움직임인데요. 여기가 핵심, 그러니까 코어 PCE의 월별 움직임인데 이렇게 되는데 이 패턴이 과거를 보면 연초에는 항상 높아요. 연초에는 높고 연중으로 갈수록 이렇게 물가가 더 떨어지는 페이스라서 아마도 이게 시즈널티가 어떤 연준의 그러니까 계절성을 좀 띠고 있어서 물가는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어 PCE는 금리 인하할 때 목표가 2%잖아요. 2%까지는 안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간에 지금부터 연말 정도 사이에 좀 추가적으로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는 좀 더 떨어지는 방향으로 전개될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밤에는 이제 PCE 물가가 발표됐고, 그리고 이번 주 초에는 어떤 게 발표됐냐면은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되었죠. 제가 수차례 ISM 제조업 지표를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함의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50을 기준으로 해서 50 아래면은 기업하시는 분들이 향후 경제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뜻이고, 50 이상이면 경제를 브라이트하게 본다는 뜻이죠. 경기 확장을 본다는 얘기인데, ISM 제조업 지표가 이번 월요일인가요? 발표된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이번에 발표된 게 48.7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시장에서 예상됐던 컨센보다 49.5보다 더 낮아졌고요. 그리고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은 사실은 2023년 초반부터 해서 최근까지 금년 한 2월 달까지 계속 50 아래였어. 계속 좀 50 아래로 있다가 3월 달에 일시적으로 이제 50까지 딱 올라왔는데 다시 수면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테크니컬리 이제 제조업은 경기 위축 국면에 다시 재진입을 했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앞으로 이 PMI 지표가 다시 또 리바운드를 할지 아니면은 계속 이렇게 물아래로 더 내려갈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의 힌트는 뭐냐면 PMI 지표, 그러니까 ISM 제조 지표의 선행 지표라고 해당되는 게 뉴 오더, 신규 주문입니다. 그래서 신규 주문이 만약에 더 악화가 되면은 PMI 지표가 앞으로 더 좀 떨어진다는 의미고, 반면 현재 낮지만 뉴 오더, 신규 주문이 회복되면은 PMI가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될 텐데, 자, 볼게요. 신규 주문, 뉴 오더가 보시면 최근, 급격히 많이 떨어지네요. 요번 이제 발표에 원래 서베이는 이제 49.4 정도에서 50 살짝 아래로 전망을 했는데, 실제 데이터는 49.5로 굉장히 큰 폭을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규 주문, 뉴 오더로 봐서는 현재 발표된 PMI가 향후에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헤드라인은 이렇게 했죠. ISM 제조 PMI가 5월 달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위축이 되었고 아마 더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촬영한 날이 수요일 날인데요. 어제 화요일 저녁에 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나왔죠. 제가 수차례 미국 노동시장은 앞으로 쿨링될 거라고 수차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노동시장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JOLT, JOLT가 뭐냐면은 Job Opening and Labor Turnover, 그죠? 그러니까 그죠, 구인하고 이제 직장을 옮기는 게 JOLT인데 사실은 JOLT 굉장히 중요하니까 Non-Farm Payroll, 비농업 일자리 숫자 데이터가 발표되는 Employment Situation Report와 JOLT가 미국 노동시장 데이터의 양대축인데 어제 발표된 게 JOLT가 발표됐고 그 안에 여러분 꼭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데이터가 몇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Job Opening 미국 일자리 숫자입니다. 일자리 숫자가 어저께 발표된 게 시장의 예측은 한 830만 개 정도였는데 어저께 800만 개 정도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때 얼마였냐면 이제 이게 언제였냐면은 최고점은 1200만 개 정도에서 계속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생각한 것보다 전달에 좀 더 빠른 속도로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800만 개 신규 일자리 정도가 언제적 레벨이냐면은 이게 2021년 2월 달 이후에 가장 낮은 레벨입니다. 보면은 신규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연히 미국 일자리는 계속 좀 줄어드는 페이스인데 이게 거의 이제 코로나 직전 레벨까지 떨어진 레벨까지 왔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결론은 이렇게 여기서 이게 현재 발표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떨어질 거냐 아니면 회복될 거냐를 좀 가늠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거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왜 미국의 실업률은 안 올라가니?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들면 실업률이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일자리가 줄어들면 불구하고 미국 실업률은 아직 3.9, 이번에 발표도 3.9를 지켰거든요.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왜 과거에는 일자리가 줄어들면 실업률이 바로 올라갔는데 왜 안 올라갑니까? 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그거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전에 저희 유튜브에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지금 역전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역전되어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 과거에는 항상 일자리보다도 일하고 싶은 사람이 항상 더 많았죠. 즉, 우리가 좀 이게 좀 그런데, 일자리는 노동의 수요일 것이고, 노동의 공급은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원래 정상적일 때는 항상 어떻게 일자리보다 일하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았죠. 즉 수요보다 공급이 항상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일자리가 일하고 싶은 사람보다 작았기 때문에 일자리가 감소를 하게 되면 바로 실업률이 바로 확 뜹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자리가 감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안 뜨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난 50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수요와 공급이 뒤집혀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무슨 말이냐? 일자리보다 구인자가 더 작다는 거죠. 즉 현재 아직도 일하고 싶은 사람보다도 일자리가 더 많아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일자리 안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역전이 되어 있고 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가 줄고 있음에 불구하고 실업률이 아직 안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현재 기준으로 최근에 일자리가 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구직자 대비 구인가인데 아직도 보면 1.24명입니다. 즉 일하고 싶은 한 사람의 일자리가 1.24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죠. 한때 어떠냐면 코로나 초기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제가 일하고 싶으면 일자리가 2개나 있었어요. 근데 이 일자리가 계속 감소해서 전달만 하더라도 1.3개 일자리였는데 이번 달 다시 1.24개 로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은 이게 결론은 1대1로 되는 순간 일자리와 그리고 일하고 싶은 사람이 딱 되면 그때부터는 실업률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최근에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업률이 낮게 유지되는 이유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역전되어 있어서 그런 건데 아무튼 지금 실직자 대비 일자리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1.24개까지 줄어들었고요. 근데 이게 2018년 코로나 팬데믹 전 레벨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굉장히 이제 많이 임계치 근처에 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임계치 근처에 와서 임계치가 넘어가면은 이제는 실업률이 올라갈 타임이 도래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한두 달 안에 임계치는 도달하지 않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한 3분기나 4분기 정도 되면 완전 임계치에 도달할 것이고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업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전망합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아까 제가 잡 오프닝 데이터가 현재 800만 개 정도인데 이게 좀 더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줄어들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거를 제시하시면 여기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이게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시티은행 맨 위에 게 시티 이코노믹 서프라이즈와 블룸버그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그리고 골드만삭스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입니다. 시티, 블룸버그,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인데 이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이코노믹 서프라이즈는 뭐냐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매크로 관련해서 시장에서 경제 전망을 할 거잖아요. 그거보다 만약에 더 좋게 나오면은 플러스 파지티브 서프라이즈고요. 시장 예측보다 실제 데이터가 더 나쁘게 나오면 네거티브 서프라이즈입니다. 자, 그런데 시티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도 현재 0 아래고요. 0 아래 떨어졌고 블룸버그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도 굉장히 0 아래로 떨어져 있고 골드만삭스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도 0 아래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주요한 이코노믹 서프라이 데이터가 다 0 아래에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노동시장이 앞으로 잡 오프닝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증거일 거고요. 그러면은 이게 잡 오프닝도 더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게 실직자 대비 일자리 숫자도 지금 1.24개까지 줄었지만 이게 더 줄어들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잡 오프닝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서 이런 미국의 각종 발표된 경제 데이터를 반영해서 미국 2사분기를 경제 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전망하는 게 이제 애틀란타 패드 GDP 나우인데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2사분기 미국 GDP 전망 예상치가 한 4% 정도를 바라봤는데 오늘 새벽 기준으로 1.8%까지 2사분기 GDP 전망이 떨어졌고요. 만약에 재고 부분을 제외하면 1.3%까지 떨어진 거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미국 노동시장은 미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경제의 한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노동시장이 쿨링되는 건 미국 GDP도 상당 부분 떨어질 개연성을 갖고 있다 말씀 좀 드릴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방금 제가 이제 그 JOLT 데이터에서 첫 번째 잡 오프닝을 말씀드렸는데 JOLT에서 또 봐야 될 게 뭐냐면은 퀼 레이쇼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발적 퇴사 비율인데 이렇게 잡 오프닝 레이트와 퀼 레이쇼를 동시에 보면은 이게 이 두 가지가 미국의 그 물가 중에서 가장 스티키한 부분이 쉘터와 웨이지 그로스 임금 상승률인데 임금 상승률의 선행 지표가 여기 이번에 JOLT 데이터에 발표되는 잡 오프닝 레이트와 그리고 퀼 레이시오가 선행 지표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여기가 임금 성장 파란색, 그러니까 이게 녹색이 임금 상승률의 추이고 그리고 여기 검정색 위에 상단의 검정색은 잡 오프닝 레이트고 여기는 요쪽 하단에 있는 거는 자발 퇴사자 비율 레이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게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웨이지 그로스의 선행 지표인데 모두 다 최근에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퀼 레이시오는 전월과 동일하게 2.2인데 지금 잡 오프닝 레이트는 더 큰 폭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현재 물가의 골칫거리인 웨이지 그로스가 추가적으로 더 선행지표 성격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물가들도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번에 이제 그 결론적으로 이제 물가가 이렇게 현재 코어 PCE가 2.75고 아마도 지금부터 연말까지 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이걸 연중 금리를 갖고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 코어 PCE 데이터와 연중 금리를 같이 본 건데 물가가 원래 이렇게 앙등하게 되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브레이크를 확 올리잖아요. 이렇게
연준이 0%부터 5점, 이게 하단, 금리 하단인데 5.25까지 금리를 올리면서 결국 물가가 이렇게 한때 6% 근처까지 갔던 코어 PCE가 2%까지 잡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그러면 현재 물가보다도 정책 금리가 훨 더 위에 와 있죠. 한번 계산해 보면은 현재 물가가 2.75인데 연 정책 금리가 5.25면 요 차이만큼이 얼마죠? 한 2.5% 정도 되잖아요. 즉 현재 물가보다도 정책 금리가 2.5% 더 높게 브레이크를 잡고 있다는 거고, 그만큼 정책이 원래는 물가 정도까지만 브레이크를 잡으면 되는데 그보다 한 2.5%나 브레이크가 더 잡혀 있다는 거고, 그렇게 물가보다도 과도하게 브레이크가 잡혀 있으면 결국 경제에 일정 부분 데미지를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데미지를 안 주려고 하면 연준이 금리를 저기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과거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정책, 그러니까 코어 PC보다 과도하게 브레이크 잡으면 결국은 금리 인하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이렇게 경기 침체를 맞닥뜨렸죠. 즉 물가보다도 과도하게 그러니까 정책 금리가 인상이 돼 있으면 결국은 일정 부분 경제에 데미지를 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물가와 노동 지표 모두 다 쿨링되는 사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제가 직전 시간 그런 얘기 했죠. 연준의 어떤 맨데이트가 뭐라 했죠? 우리가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었는데 지금 물가 안정도 방향이 잡히고, 근데 노동시장 풀링되고 있다는 거는 고용 안정이 흔들린다는 얘기고, 고용 안정이 흔들린다는 거는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될 타임이 왔다는 겁니다. 물론 바로 노동시장은 바로 나빠지지는 않을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봐서는 금년 연말로 갈수록 노동시장은 본격적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채권 자산, 국채 중심의 자산들을 좀 더 본격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두 가지죠.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주식은 사실 채권 입장에서는 무조건 굿뉴스입니다. 반면에 주식은 경제가 좀 크게 나빠지지 않으면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주식엔 좋은 뉴스고, 반면에 실제로 경제가 데이터가 확연히 안 좋아지면 금리 인하를 하면 주식은 깨지겠죠. 그래서 주식은 금리 인하가 꼭 굿뉴스는 아닐 수 있는데, 채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굿뉴스고, 현재 경제 데이터의 방향이 연준 금리가 금년 안에 좀 진행돼야 될 방향이고, 결국은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국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웰컴의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큰 그림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데이터 좀 보시면은 아주 흥미롭게 갈 것 같고, 아무튼 채권을 가지고 여러분 좋은 수익을 좀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